저는 그날 면접을 포기하고 도망치듯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더 이상 버틸 자신이 없었습니다. 아침부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거울을 보는데 제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뭘 하겠다고.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리면서도 양복은 꺼내 입었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밥을 차려놓고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더 괴로웠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떨어지면 나는 정말 끝이다. 집을 나설 때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마요. 그 말이 왜 그렇게 서럽던지 괜히 화가 났습니다. 무리 안 하면 우린 뭐 먹고 살아. 말을 하고 나서 바로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표정이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면접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대기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가득 앉아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에 노트북을 들고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앉아 있는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내가 여기 있을 자리가 맞나? 이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번호표를 받았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제 번호는 27번이었습니다.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앉아 있으려는데 다리가 자꾸 떨렸습니다. 앞에 앉아 있던 젊은 사람이 이력서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이번에도 경쟁률 세겠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경쟁률. 그 단어 하나에 제가 얼마나 작은 사람인지 느껴졌습니다. 저는 슬쩍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서러웠습니다. 화장실로 가는 척 하면서 그대로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만하자, 이제 그만하자. 속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1층 버튼을 누르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도망치는 건가? 하지만 손가락은 이미 버튼을 눌러버렸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찬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누가 말을 걸었습니다. 면접 안 보셨소?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허리가 조금 굽은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짜증이 났습니다. 네, 그냥 안 보기로 했습니다. 툭 내뱉은 말하고 그대로 걸어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이 또 말을 했습니다. 잠깐만, 나 좀 도와줄 수 있겠소? 저는 멈춰 섰습니다. 왜 하필 지금? 솔직히 귀찮았습니다. 정말 귀찮았습니다. 하지만 그 노인의 눈을 보는 순간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고 말했습니다. 뭘 도와드리면 됩니까? 그 노인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잠깐만 같이 가주면 돼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선택 하나 때문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될 줄은. 노인의 말을 듣고도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냥 모른 척하고 가고 싶었습니다. 오늘 하루만 해도 이미 기운이 다 빠져버린 상태였으니까요. 면접도 포기하고 나온 마당에 누군가를 도와줄 여유 같은 건 없었습니다. 어디까지 가시면 되는데요? 마지못해 그렇게 물었습니다. 노인은 제 얼굴을 한참 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멀지 않소. 바로 앞이요. 앞이라고 했지만 제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회사 건물들만 줄지어 있었고 사람들은 바쁘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괜히 붙잡힌 건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이미 말을 꺼낸 이상 그냥 가버리기도 애매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고 노인 옆에 섰습니다. 어디로 가시면 됩니까? 노인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걸음이 느렸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느렸습니다. 저는 몇 번이나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아까 면접장에서 나왔던 순간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냥 조금만 더 버텼으면 결과라도 보고 나왔을 텐데 괜히 나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노인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면접 중요한 자리였소?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먼저 말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아는지 이상했습니다. 네. 뭐 그렇죠. 대충 대답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나왔구먼.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괜히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사정이 있어서요. 조금 딱딱하게 말했습니다. 노인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걸었습니다. 그게 더 불편했습니다. 차라리 말을 걸면 좋은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걷기만 하니까 괜히 신경이 쓰였습니다. 잠시 후 노인이 길을 건넜습니다. 저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노인이 멈춰 섰습니다. 제 앞에 큰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유리로 된 아주 큰 회사 건물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여긴 아까 그 회사잖아. 제가 면접 보러 왔던 그 건물이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노인은 아무 말 없이 건물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기요? 제가 물었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소. 순간 짜증이 올라왔습니다. 여기 아까 저 면접 보던 데입니다. 노인은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처음 봤을 때랑 느낌이 달랐습니다. 뭔가 차분한데 묘하게 사람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그럼 잘 됐구먼. 잘 됐다고?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저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뭐가 잘 됐다는 겁니까? 노인은 잠깐 웃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같이 들어갑시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왜 같이 들어가?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보험이니 뭐니 이상한 거 시키려는 거 아닌가? 괜히 따라온 걸 후회했습니다. 저 바쁩니다. 돌아서려고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노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금방 끝납니다. 그 말투가 아까랑 달랐습니다. 저도 모르게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노인을 따라 다시 그 회사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방금 들어간 그 문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릴 줄은. 회사 건물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순간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 도망치듯 나오던 곳이었는데 다시 들어가려니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왜 다시 들어가고 있지? 속으로 몇 번이나 되뇌었습니다. 옆에서 걷고 있는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까까지는 허리가 굽어 보였는데 이상하게 지금은 걸음이 더 또박또박해 보였습니다.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처음 봤을 때랑 느낌이 달랐습니다. 자동문이 열리고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혹시라도 아까 면접장에서 봤던 사람들이 저를 알아볼까봐 신경이 쓰였습니다. 괜히 들어왔나. 그때였습니다. 앞에서 걸어오던 직원 한 명이 노인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순간 놀라서 노인을 쳐다봤습니다. 노인은 아무렇지도 않게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원래 여기 사람인 것처럼. 뭐지? 가슴이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계속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섰습니다. 노인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잠깐 후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 타고 있던 직원 2명이 노인을 보더니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제가 더 놀랐습니다. 노인은 아무 말 없이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얼떨결에 따라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엘리베이터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적이 너무 길었습니다. 이건 뭐지? 심장이 점점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몇 층인지도 모른 채 그냥 서 있었습니다. 띵! 문이 열렸습니다. 아까 면접 보던 층이 아니었습니다. 더 위층이었습니다. 복도 분위기도 달랐습니다. 카펫이 깔려 있고 사람들도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노인이 먼저 걸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따라갔습니다. 그때 옆을 지나가던 직원이 노인을 보더니 멈췄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말을 하다가 저를 보고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방금 뭐라고 하려고 했지? 노인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그냥 지나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복도 끝까지 걸어가더니 노인이 한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문 옆에는 작은 명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그걸 봤습니다. 그리고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대표이사 회의실. 손이 식은땀이 났습니다. 여긴 내가 올 때가 아닌데. 돌아서고 싶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나가고 싶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면 말을 꺼내려는데 노인이 문을 열면서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같이 들어갑시다. 그 목소리가 아까랑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회의실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제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일이 시작됐습니다. 회의실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넓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넓었습니다. 긴 테이블이 가운데 놓여 있었고 벽 한쪽에는 회사 로고가 크게 붙어 있었습니다. 아까 면접 보던 방이랑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긴 아무나 들어오는 곳이 아닌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지?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노인은 아무렇지도 않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맨 끝 자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문 앞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들어가야 할지, 나가야 할지 도저히 판단이 안 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누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정장 입은 남자였습니다. 저를 한번 보고 노인을 보더니 바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먼저 와 계셨습니까?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먼저 와 계셨습니까? 그 말투가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노인은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앉으시오.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무겁게 들렸습니다. 남자는 바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숨도 못 쉬고 있었습니다. 노인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왜 거기 서 있소?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말이 잘 안 나왔습니다. 노인이 손으로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앉으시오. 저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여기 앉아도 되는 건가? 괜히 앉았다가 문제 생기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래도 그냥 서 있을 수는 없어서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의자가 너무 푹신해서 더 불안했습니다. 그때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여러 명이 한꺼번에 들어왔습니다. 다들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자마자 노인을 보고 멈췄습니다. 순간 회의실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한 사람이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른 사람들도 따라서 인사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이거? 노인은 아무렇지도 않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맨 위 자리, 가장 가운데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를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그럴 리 없지.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때 아까 엘리베이터에서 봤던 직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면접자 한 분 같이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면접자.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노인이 천천히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맞소. 회의실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저를 쳐다봤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왜 다 나를 보는 거야? 그때였습니다. 노인이 천천히 등을 기대고 말했습니다. 아까 면접 안 보고 나갔지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노인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데려왔소. 그 순간 회의실에 있던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작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회장님, 그 한마디가 들리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회의실에 있던 사람들 표정을 보는 순간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전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까까지 저랑 같이 걷던 그 노인 앞에서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회장?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저는 노인을 쳐다봤습니다. 아니, 회장을 쳐다봤습니다. 아까 길에서 만났던 그 모습이랑 너무 달랐습니다. 허리가 굽어 보이던 것도 지금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말 한마디 안 하는데도 분위기가 눌러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손을 어디 둬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흘렀습니다. 무릎이 떨렸습니다. 나 큰일 난 거 아니야. 괜히 따라온 걸. 그때서야 후회했습니다. 그때 회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까 면접 보러 왔었지요. 저는 고개도 제대로 못 들고 작게 말했습니다. 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의실 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회장이 다시 말했습니다. 왜 안 보고 나갔소? 그 질문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순간 아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침에 아무 말도 안 하던 모습, 괜히 화냈던 순간, 집에서 나오면서 괜히 큰 소리 쳤던 제 모습, 다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저는 한참을 있다가 겨우 말했습니다. 자신이 없었습니다. 말을 하는데 목이 막혔습니다. 다 젊은 사람들 뿐이라 말을 끝까지 못했습니다. 괜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그때 회장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쳤소?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도망.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회의실 안이 숨막히게 조용했습니다. 잠시 후 회장이 천천히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붙잡았소. 순간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아까 길에서 보던 눈빛이랑 똑같았습니다. 차분한데 사람을 꿰뚫어 보는 눈이었습니다. 밖에서부터 보고 있었소.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보고 있었다고. 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면접장 들어오는 것부터 나가는 것까지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다 본 거였다는 말이었습니다. 손이 더 떨렸습니다. 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잠깐 멈췄습니다. 회의실 안에 있던 사람들도 전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저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도 보고 있었소.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길에서 만났던 순간이 번쩍 떠올랐습니다. 귀찮아했던 거, 짜증냈던 거, 그냥 가려고 했던 거, 전부 생각났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나 큰 실수한 거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회장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안 가고 같이 들어와 줬더군.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회장이 등을 기대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어보려고 부른 거요. 회의실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누군가 숨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면접 다시 볼 생각 있소?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제 인생에서 가장 떨리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면접 다시 볼 생각 있소? 회장의 그 말이 한참 동안 귀에서 맴돌았습니다. 저는 바로 대답을 못했습니다. 입을 열어야 하는데 목이 막힌 것처럼 말이 안 나왔습니다. 다시 기회를 준다는 말인데도, 기뻐야 하는데도 이상하게 가슴이 먼저 아팠습니다. 내가 자격이 있나? 아까 길에서 했던 행동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귀찮아했던 표정, 그냥 가려고 했던 순간, 속으로 짜증냈던 생각, 전부 생각났습니다. 저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그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회장이 잠깐 저를 보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뭐가 미안하오? 저는 한참 있다가 말했습니다. 아까 밖에서 말을 하다가 목이 잠겼습니다. 모르고 무례하게 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아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회장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괜찮소?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더 가슴을 찔렀습니다. 회장이 등을 기대면서 말했습니다. 사실 일부러 그랬소. 순간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 회장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면접자들 밖에서부터 보고 있었소. 회의실 사람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듣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능력은 이력서 보면 알 수 있소.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근데 사람은 밖에서 보이는 거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회장이 저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힘들어 보이더군. 그 말에 눈물이 갑자기 올라왔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꾹 참고 있던 말이었습니다. 힘들다는 말, 누가 한 번도 안 해줬던 말이었습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나도 그 나이 때에 똑같았소.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의실 사람들이 전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말을 했습니다. 사업 망하고 빚만 남고 집에서도 눈치 보던 때였소.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 모습이 제 모습이랑 너무 같았습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그때 나도 면접 보러 다녔소. 저는 숨도 못 쉬고 들었습니다. 근데 다 떨어졌소. 회의실 안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회장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나이 많다고 안 쓴다더군. 가슴이 꽉 막혔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회장이 저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 봤소. 잠깐 멈췄습니다. 사람이 끝까지 사람답게 사는지. 그 말에 눈물이 결국 흘렀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아까 그냥 가도 됐는데 같이 들어와 줬소.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거면 됐소. 그 말 듣는 순간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묻는 거요. 잠깐 멈췄습니다. 회의실 안에 있던 사람들도 전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다시 시작할 생각 있소?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 질문 하나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것 같았습니다. 다시 시작할 생각 있소? 회장의 그 말이 가슴 깊숙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바로 대답을 못했습니다. 입을 열면 눈물이 먼저 나올 것 같았습니다. 회의실 안이 숨막힐 듯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선보다 더 무거운 건 제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회사 그만두던 날,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공원에 앉아 있던 날, 아내가 모르게 통장 잔고를 몇 번이나 확인하던 밤, 괜히 가족들한테 짜증냈던 순간들, 전부 떠올랐습니다. 가슴이 꽉 막혔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솔직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섭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또 떨어질까봐 말을 하다가 숨이 막혔습니다. 또 안 된다고 할까봐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그래서 도망쳤습니다. 회의실 안에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집에 가면 아내가 아무 말 안 합니다.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게 더 무섭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이 나이에 사람들 앞에서 울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도 한참 있다가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도 다시 해보고 싶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없던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말해버렸습니다. 이번엔 끝까지 해보고 싶습니다. 회의실 안이 아주 조용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못 들고 있었습니다. 몇 초가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회장이 의자를 조금 끌었습니다.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까 길에서 봤던 그 눈빛이었습니다. 차분하고 조용한데 묘하게 따뜻한 눈빛.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 말이면 됐소.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회의실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봤습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능력은 배우면 되는 거요. 잠깐 멈췄습니다. 근데 포기 안 하는 사람은 가르칠 수 있어. 가슴이 울렸습니다. 회장이 옆에 앉아 있던 사람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이분 면접 다시 보게 하시오.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옆에 있던 임원이 바로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회장이 다시 저를 봤습니다. 이번엔 끝까지 보고 가시오. 그 말 듣는 순간
눈물이 또 나왔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제대로 안 나왔습니다. 그때 회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아까 나 안 버리고 같이 온 거. 잠깐 멈췄습니다. 잘했어. 그 말 한마디에 그동안 참았던 게 전부 무너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정말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건물을 나오는데 다리가 풀린 것처럼 힘이 빠졌습니다. 밖에 바람이 불고 있었는데 아까랑 느낌이 달랐습니다. 같은 길인데 다른 길 같았습니다. 한참을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걸었습니다. 가슴이 계속 뛰고 있었습니다. 다시 해보게 됐다. 그 생각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기쁜 건지 무서운 건지 잘 모르겠었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었는데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침에 집에서 나오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아내 얼굴, 아무 말 안 하던 표정, 괜히 큰 소리 쳤던 제 모습, 가슴이 찔렸습니다. 집에 가야겠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갔습니다. 현관문 앞에 서 있는데 문을 바로 못 열었습니다. 괜히 겁이 났습니다. 또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아내가 뭐라고 할까? 아니, 아무 말도 안 할까봐 더 무서웠습니다. 한참 서 있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부엌에서 국 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가 있었습니다. 뒤돌아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왔어요. 그 한마디가 괜히 울컥했습니다. 저는 신발도 안 벗고 그냥 서 있었습니다. 아내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잠깐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어땠어요? 그 말에 가슴이 꽉 막혔습니다. 바로 대답을 못했습니다. 눈물이 먼저 나올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시 보게 됐어. 아내가 멈췄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면접 다시 보게 됐어. 말을 하는데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이번엔 끝까지 보래. 더 이상 말을 못했습니다. 눈물이 계속 나왔습니다. 아내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했어요. 그 말 듣는 순간 참고 있던 게 전부 터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숙이고 울었습니다. 아내가 아무 말 없이 제 등을 두드렸습니다. 한참 동안 둘 다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그렇게 사람을 쉽게 판단했을까? 길에서 만났던 그 노인, 귀찮아했던 순간, 그냥 가려고 했던 순간, 조금만 다르게 했으면 오늘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알았습니다. 인생은 언제, 어디서, 누굴 만날지 모른다는 걸. 그리고 사람은 끝까지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는 걸.
지금도 가끔 생각합니다. 그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던 순간 만약 그대로 집에 갔으면 제 인생은 아마 거기서 끝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가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그날처럼 포기하고 싶은 날이 오면 다시 한번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겠느냐고. 그 질문 덕분에 저는 아직도 살아가고 있습니다.